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영수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욱 교수라고 합니다. 네,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 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시행 전부터 시행 후인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역시도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지난달 22일에 가구소득 및 소비 여력을 통해서 본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된 근거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들었죠.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무엇인지 또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부터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거는 통계청이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세청 이런 관련된 공공 정보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소득, 소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가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항상 근거 중심 정책이란 말을 하거든요. 정책을 지팡이했을 때 그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과연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가계 소득이 증가했는가를 보려면 실제로 가구의 소득이 늘어났는지를 조사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 네, 그 데이터 중에 가장 공신력 있고 정확한 데이터로 알려져 있는 게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 매달 조사를 하고 매 분기마다 소득 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되는 거를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가계동향조사보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엉망인 결과를 나온 거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통계에 따르면 이 소득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교수님의 분석이 궁금하네요. 이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 계속 근로소득이 감소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이제 고용주나 자영업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임금의 부담이 커지죠. 소비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이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데이터를 봤더니 그 전년도보다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계층도 근로소득이 그 전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걸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한 정부 기관이 또 굉장히 소득 분배 결과를 얘기하는 두 개의 중요한 데이터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표본, 그러니까 그 조사 대상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에 표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소득층 1인 가구, 노인 가구가 대거 유입이 돼요. 이런 표본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다. 조사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분배 여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샘플이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의 소득 파악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반면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실제 소득이 많이 보완이 돼요. 직접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주는 행정자료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훨씬 소득의 신뢰성은 더 높은 편이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두 축은